한국 족구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D국가와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을 다툽니다. 내년 1월 1일 뉴욕시장에 취임하는 조란 맘다니 당선인이 노숙자 텐트촌 철거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뉴욕시의 노숙자 텐트촌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S 공공보건 리서치센터가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약화, 치매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뇌건강 아카데미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중국 국적의 할아버지와 6세 아들을 분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국 족구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D국가와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을 다툽니다. FIFA는 5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식을 진행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은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는 건 물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동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한국은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공,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D승자와 함께 A조에 배정됐습니다. 미국은 파라과이, 호주, 유럽 플레이오프 C승자와 함께 D조에 배정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은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경쟁한 뒤 조 1, 2위를 차지한 24개 팀, 그리고 성적이 좋은 각 조 3위 팀 중 8개 팀이 다시 한번 32강전에서 16강 진출팀을 가립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바로 16강이었던 이전 월드컵보다 성적을 내는 게 더 까다로워졌다는 평가입니다. 내년 1월 1일 뉴욕시장에 취임하는 조란 맘다니 당선인이 에릭 아담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야심차게 시행해온 노숙자 텐트촌 철거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뉴욕 시내 노숙자 텐트촌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4일 에릭 아담스 시장이 시행해온 노숙자 텐트촌 정책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들이 제대로 된 하우징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이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는 노숙자 텐트촌 철거 정책을 위해 지난 2024년부터 64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 2022년 취임과 동시에 뉴욕시경과 시위생국, 시사회복지국 등으로 구성된 일명 노숙자 텐트촌 철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길거리, 공원, 지하철 등 공공장소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강력히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4,148개의 텐트촌이 철거됐고 텐트촌에서 쫓겨난 노숙자들 가운데 보호소로 이주한 노숙자는 3.3%에 불과해 철거 정책 무용론이 제기됐습니다. 맘다니 시장 당선인은 커뮤니티 안전위원회를 통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자들을 주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CS 공공보건 리서치센터가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약화, 치매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뇌건강 아카데미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KCS 공공보건 리서치센터는 오는 13일과 20일 2주에 걸쳐 뇌건강 아카데미에 참여할 한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음악, 미술, 운동 등 비약물 인지 강화 활동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KCS는 건망증 때문에 걱정되거나 치매 가족력이 있어 고민이 되는 분 또는 건강한 뇌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업은 교수 및 전문 음악 미술 치료사와 영양사 등이 수업을 진행하는 만큼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 디렉터는 KCS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뇌건강 프로젝트는 전문 인력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만큼 $120의 참가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고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치매이거든요. 치매 어떻게 예방할까? 그냥 약을 먹어야 되나?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야 알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13일과 20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많은 지식도 배우시고 같이 훈련하시고 같이 만드시고 같이 들으시고 같이 그려보시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으실까 알게 될 것입니다. 13일에는 인지 건강과 마음 관리, 음악 치료를 활용한 기억력 관리, 치매 예방을 위한 영양과 식사, 액티비티 및 점심 식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20일에는 신체 운동 치료 수업,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한 미술 심리 치료, 액티비티 및 점심 식사 등이 제공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중국 국적의 한 아버지와 6세 아들을 분리 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1월 26일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에서 정기 체크인 도중 곧바로 체포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아버지와 6세 아들은 즉시 분리됐습니다. 아버지 페이는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지만 아들 위안신의 행방은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ICA는 가족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버지 페이가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아동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아들을 버리고 도주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동행한 자원봉사자들은 6세 아동을 보호자와 아무 설명 없이 떼어놓는 것은 명백한 가족 분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ICA에 의해 체포 구금되는 아동의 수는 1월에서 10월 사이 151명이며 특히 5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CA 정기 체크인 장소인 26 페더럴 플라자에서는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 아동이 비공개로 구금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가족들이 체크인 후 사라지거나 미성년자가 곧바로 구금 추방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된 바 있습니다. 페이와 위안신 부자는 올해 4월 국경에서 망명을 시도한 뒤 ICA에 여러 차례 구금과 석방을 반복했고 최근까지 뉴욕 퀸즈의 가족 쉼터에서 생활하며 6세 위안신은 공립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4일 연방 하원 의원 리디아 벨라스케스 사무실 대변인에 따르면 아버지와 분리된 6세 아동은 현재 연방정부 산하난민정착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체적 위치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연방하원 6선거구에 출마한 한인척 박 씨의 한인호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척 박 한인호원회는 3일 퀸즈 플러싱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상 첫 뉴욕 한인 연방하원의원 배출을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김기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미주 부회장, 박호성 전 뉴욕평통회장, 이강원 전 미동 부충청 도양호회장,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 등 뉴욕 일원 한인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인후원회는 약 3만 5천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박 후보 선거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척 박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 엘머스트, 오드사이드, 포레스트힐, 휴가든 등을 아우르는 연방하원 6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현역 그레이스 맹 의원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척 박은 연방국무부에서 외교영사로 근무하던 2019년 워싱턴 포스의 도널드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가족 분리 이민 정책을 맹비난하는 기고문을 실은 뒤 사표를 던져 미 주류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뉴욕주 하원 25선거구 지구당 대표로 활동 중인 박윤용 한인권익신장위원회 회장의 셋째 아들인 박 씨는 롱아일랜드 휴렛 고교를 졸업한 후 펜실베니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코너스톤 컨설팅에서 일하다가 2010년 연방국무부에서 외교관으로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뉴저지 휘발유세가 내년 1월부터 또 오릅니다. 3일 뉴저지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세가 현재 갤런당 44.9센트에서 4.2센트 오른 49.1센트로 인상됩니다. 인상률은 9.35%에 달합니다. 경유에 대한 세금도 현재 갤런당 51.9센트에서 내년 1월부터 4.2센트 오른 56.1센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인상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3월 연간 약 20억 달러의 교통신탁기금 확보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갤런당 약 2센트씩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법을 발효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갤런당 4.2센트 인상이 결정된 것입니다.
뉴저지 휘발유세는 10년 전인 지난 2016년의 경우 미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25년 기준 미 전체에서 휘발유세가 8번째로 비싼 주가 됐습니다. 맨해튼과 퀸즈에서 10대들이 잇따라 강력 범죄에 연루되며 지역사회가 큰 불안에 빠졌습니다. 지난 1일 새벽 맨해튼 34번가 펜역에 정차한 지하철 3번 열차 안에서 18세 히람 카레로가 50대 노숙자에게 불을 지른 혐의로 4일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카레로는 정차 중인 열차에 올라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몸에 불을 붙이고 북쪽행 열차로 갈아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18세 용의자 카레로는 살인 미수, 방화, 폭행 등 중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나 피해자와 용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퀸즈말바 지역에서 최근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19세 저스틴 아길레라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수십 명이 모여 차량을 불법으로 급가속 회전시키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 행위를 벌였고 이를 막으려던 주민 2명이 심하게 폭행당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길가에 정차된 빈 차량에 불을 지르고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브롱스에서 압수했고 19세 아길레라는 폭행 4건과 폭동, 주거 침입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잇따른 10대들의 강력 범죄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금 제도가 광범위한 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연방회계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연방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연방회계감사원이 최근 2년간 실시한 함정 테스트에서 연방건강보험거래소는 허위 신청 10건 중 9건을 승인했습니다. 소셜번호나 시민권, 소득 증빙이 없어도 보험 가입이 유지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허위 신원 4명에게만 매달 $2,350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도 허위 신원 20명 중 18명이 여전히 보험 적용을 받고 있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월 $10,000를 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SSN 중복 사용과 무단 가입 변경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동일한 SSN으로 1년 이상 보험 혜택을 이중 수령한 사례는 2023년 29,000건에서 2024년 68,000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보험 에이전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조건을 바꾼 의심 사례 역시 2023년 3만 건에서 2024년 16만 건으로 뛰어 의료 이용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정산 단계에서도 약 $2,100억 규모의 보조금이 세금 보고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조금이 자격 미달자에게 지급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2018년 이후 보조금 사기 위험 평가를 한 차례도 갱신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후속 분석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이나 그 외 인도주의 차원의 체류 프로그램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취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4일 난민으로 입국한 외국인, 망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외국인, 추방이 유예된 외국인 등이 미국에 잠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허가 문서의 최장 유효기간을 이같이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5일 이후 접수된 취업허가 문서 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건과 신청 후 현재 심사 절차에 계류 중인 건에 적용됩니다. 조지프 애들로 연방이민국 국장은 망명 등을 신청한 외국인 이주자가 취업허가를 더 자주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연방정부가 그들에 대한 검증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2블록 떨어진 교차로에서 순찰 중이던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국적 이민자의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앞서 조국 독립을 위한 결의를 담아 1909년 10월에 완성한 친필 휘호가 3일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휘호는 미국인 부부가 소장하다 지난해 말 브루클린 뮤지엄에 기증했습니다. 한국미술 애호가들의 모임인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의 로버트 털리 회장은 이날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휘호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니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뜻의 위국 손고 의무반고라고 적힌 이 휘호 작품에는 결기를 담은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휘호 날짜가 기은년 1909년 10월로 적혀 있으며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위해 1909년 10월 22일에서 26일 하얼빈에 머무는 동안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5일 공개한 외교 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 본토와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서반구 방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패권 확보를 위한 트럼프 커롤러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반구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참여와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서반구의 기존 우방들을 참여시켜 이주 통제, 마약 유통 저지, 육해상 안정 및 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와 상호무역 협정을 강력한 도구로 활용해 영내 경제 발전을 꾀하고 전략적 요충지와 자원을 파악해 영내 주요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반구 내 긴급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전 세계 미군 주둔을 재조정한다. 최근 수십 또는 몇 년 사이 미국과 안보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미군을 축소한다며 미군 재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해상교통로 통제, 불법 이주 마약 밀반입 저지, 범죄 조직 소탕 등의 미군 자원이 투사될 수 있습니다. 이번 NSS의 특징은 전통의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에 관한 서술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질서를 떠받들 수 없다며 각국이 지역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을 압박해 방위비 부담 확대를 끌어낸 것을 일종의 모델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는 소수 정부에 안주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를 품고 있는 유럽 관료들과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중 다수는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유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29페이지 분량의 이번 NSS에 한국은 3회 등장했고 북한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2년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의 합병으로 탄생한 워너브러더스는 영화 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CNN을 비롯한 TNT, 디스커버리 등 케이블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너브러더스는 매각이 마무리되기 전에 케이블 방송 부문에 대한 기업 분할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워너브러더스는 내년까지 스트리밍 스튜디오 사업 부문과 케이블 방송 부문을 개별 기업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워너브러더스와 넷플릭스의 이번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가 결합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은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총 7만 2,002대를 판매하며 역대 최고 당월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누적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며 총 77만 7,152대를 판매했습니다.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의 연례 자동차 평가에서 일본 브랜드인 스바루가 1위에 올랐고 BMW가 2위, 포르쉐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 4위, 5위, 6위의 순위도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차지했으며 현대는 8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회장 신축을 담당해오던 건축가 제임스 맥크렐이 2세를 해고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수장으로 샬롬 바라네스를 임명했습니다. 새로 선정된 바라네스는 수십 년간 정부 건물을 설계하고 보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 UB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억만장자는 총 2,919명으로 집계됐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총 15조 8천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은 시애틀과 필라델피아 등 일부 지역에서 자사의 상품을 30분 안에 수령할 수 있는 초고속 배송 서비스 아마존 나우를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앤드 크리스마스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고용주들이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해고 건수가 117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규모입니다. 빌 게이츠 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전 세계 아동 사망률이 올해 처음으로 반등, 지난해보다 사망한 아동 수가 약 2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관광객 수와 관광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세계 100대 도시 순위에 서울이 10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고 프랑스 파리가 5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최저 기온은 3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5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KCS가 음악 미술 운동을 통한 뇌 건강 유료 프로그램 뇌건강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12월 13일과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KCS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25명을 모집하며 25명 충원 시 모집을 마감합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20불이며 결제 방법은 추후 안내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